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정치권에서 극단적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상생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죠. 우선 진단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험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구구 포퓰리즘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역시 아시다시피 이 진영 논리가 굉장히 활개를 치면서 정치적 양극화, 또 국민 분열, 이게 심상치 않죠. 이 정치권을 보면 사생결단이 적대 정치 이렇게 벌이고 있고요. 정말 국민들은 아주 양분돼 있죠. 이러다가 나라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런 걱정까지 있습니다. 예.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갈등만 있고 대화와 타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선 진영하고 진영 논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자연스럽고 진영과 진영으로 갈리는 현상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진영 논리는 곤란해요. 이 진영 논리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냐 하면은요. 자신이 속한 진영이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이 이념은 그르다. 이 논리가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기 진영이 잘못한 점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상대 진영이 잘한 점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진영은 무조건 옳아, 상대 진영은 무조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계속 격화되면 결국 상대 진영을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악마화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 파시즘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파시즘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파시즘이나 그러는데, 사실은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골수에 잠복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건강할 때는 꼼짝 못하지만 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아주 바이러스처럼 증식하거든요. 파시즘의 대표적인 독일의 히틀러, 나치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받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오와 혐오로 대중을 선동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권해서 쿠데타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끝장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논리라는 거는 사실은 증오와 혐오, 악마를 부르고 어떤 민주주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성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영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진영 논리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운동이 저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와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이 종교 간 대화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누구나 선택해서 믿을 수 있고 종교 집단이나 종교 공동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 종교만 옳고 다른 사람의 종교는 틀리다, 그리고 혐오한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영은 있을 수 있지만 진영 논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운동, 참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취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극단적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도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왜 그렇게 대화와 타협이 안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구조적인 요인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기 집중과 독점 시스템, 이게 문제다. 우리 정치 시스템을 보면요. 고도의 중앙집권 체제고요. 또 대통령의 모든 행정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다수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되기보다는 거대 양당 중심제, 국회도. 그래서 결국 어떤 정치적 승자에게 모든 권력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사생결단이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당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발목 잡기 하고, 그렇게 대결 정치를 격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 세계적인 비교 정치학자로서 그 아렌드 레이파트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에 따르면은 이 권력기 집중과 독점 시스템은 대결 정치로 간다고 그러고요. 권력이 분산과 공생 시스템은 화합 정치로 간다고 그래요. 전 세계 36개 민주주의 국가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인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구조적으로 뭐 풀뿌리 자치 또는 뭐 지방분권제 강화, 집정민주제 강화, 어떤 실질적 다당제 등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하는 어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권력이 분산과 공생을 통한 어떤 화합 정치 시스템, 이게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극단적 대결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권력이 분산되어야 화합의 정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예. 사실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분들 공감은 하시지만 그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여야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분열되어 있는데 제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라가 지금 두 동강 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5일 실제로 우리나라가 두 동강 난 날이죠. 이날 우리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된 건데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된 운동입니까? 원래 이 운동은요, 그 조그만 어떤 주민자치문화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시올레터크라고. 네. 그 공부 모임에서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요. 예, 거기서 논의했던 사람들끼리 정말 그 헤이트라는 교재를 또 공부하게 됐고, 헤이트를 읽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이 문제점이 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대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진영 논리가 좀 심화된다면은 정말 파국이 오지 않겠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런데 어떤 대항 표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한 어떤 선언, 그리고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한 어떤 목소리들, 그걸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공동 제안자 모아보자 해서 한 115명이 모였길래 6월 25일 이게 우리 이 동족산전이 비극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예. 네, 그날 이제 모집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교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 함께 그 공동 대표의 이름을 올린 분들이 종교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 운동의 취지, 이 상생과 평화야말로 우리 종교의 근본 가치이기도 한데요. 종교인 분들께 먼저 제안을 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 이거는 사실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해서요. 결국 정치제도 개혁으로 마무리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자기 성찰이거든요. 네. 뭐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영 논리가 생기는 어떤 근본 이유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대 진영이 티는 드러내서 비난하고, 근데 자기 진영이 들보는 외면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게 정치권에서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 성찰을 솔선수범하면 좋겠지만 이 대의제 시스템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우리 자기 성찰합시다 이러면서 표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에서는 굉장히 자기 성찰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정말 종교인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기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진영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면은 훨씬 더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정신개혁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화합과 공생의 시스템, 이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하려면은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결국 이게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시키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여야 어느 편에도 기울어지 않은 곳에서 정치제도 이거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합의를 강하게 촉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엔 또 어디가 적합할까? 종교인분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인분들이 나서야지 우리 사회가 이 진영론을 극복하고 상생사회로 가는 길을 좀 열 수 있겠다. 그래서 종교인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게 된 거죠. 네. 참 이 운동의 첫 번째로 제안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신부터 돌아보자라고 하는 성찰이라고 하는 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네. 성경 말씀도 비유를 해주셨지만 그 원불교 법문에도 이 촛불이 주위는 환히 밝히지만 자기 발밑은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참 우리 종교인들부터 그런 운동을 해 나가고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까요? 우리 종교가 딱 또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께 또 기대하는 바,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운동에는 그 원불교 일상교당의 그 문양호 고모님께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문양호 고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은 원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예. 예, 아까 PD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 그 표어를 보니까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예.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진영논리 이 수령에 빠져갖고 중후와 혐오, 이 악마화로 서로를 죽이는 상극세상 아닙니까? 네. 그런 상극세상을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상생세상으로 우리가 바꿔야겠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땐 무엇보다도 정신개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영논리 극복운동과 상생사회 실현운동은 소위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신개벽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바람이 있다면 원불교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 운동이 힘차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그렇게 선두에 나간다면 뭐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자생적으로 운동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 상극세상을 상생사상으로 바뀌는 이 정신개벽 운동이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7대 종단 평신도 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예. 그 한국사회 평화협의회라고 하는 예. 단체에서 우리 종교인 답게 살겠습니다. 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우리 종교인분들이 시작을 해서 대국민 그 사회 운동으로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7대 종단 평신도들과도 이런 운동 함께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6월 25일에 시작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15일에 그 국회 정론관에서 이를 선언하는 그런 또 뜻깊은 자리를 여신다고요? 예. 근데 국회 정론관은 지금 예정이고요. 지금 논의 중인데 장소가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공동대표들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행사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8.15 행사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8.15 선언석은 청량리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다일공동체에서 하고 앞으로 행사들은 뭐 원불교 일상교당이라든지 실상사라든지 수은회관이라든지 뭐 그런 공동대표님들의 그 활동 공간에서 순차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혹시 이 선언을 우리 국회의원 300분도 다 참여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분들 아는 분께도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우리는 그 대상자 아니냐 하시면서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좀 나부터 좀 참여해 볼까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좀 감동적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천인 선언이 그저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단계적인 어떤 그 운동 확산 계획이 있지요? 예. 일천인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크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자기 성찰을 수행하고 뭐 통합사관을 또 정립하고 어떤 화합정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일꾼들을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시키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생이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
진영 논리로만 이렇게 일관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대화와 토론, 중요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하면서 정말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생사회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뭔지, 예, 이런 두 큰 틀로 나가려고 해요. 지금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지금 끊어진 상황에서 그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 종교인분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그 공론의 장을 열어가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야말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좀 어떤 말씀 나누는지 더 자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일천인 선언 동참을 호소하는 말씀도 좋고요.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정치학과 학자 중에 존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민주주의 삶과 죽음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제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권력 행사를 공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파수꾼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파수꾼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를 경기에 비유하자면요. 정치인은 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단순한 관객이나 응원부대가 아니라 저는 심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런 선수에게는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퇴장도 시켜야죠. 그래야지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파수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국민들이 심판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아쉽게도 심판 역할을 하는 국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좀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권력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권력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겠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네. 참 안타까운데 또 일부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정말 심판자 입장에서 엄하게 꾸짖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어떤 그 선전선동에 좀 휘말려서 뭐 정말 이 상대 진영을 증오하고 막 혐오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시즘은 증오와 혐오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는 이미 지금 이 진영 논리가 이렇게 격화되는 걸 보면 파시즘 초기의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이대로 진영 논리가 계속 격화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악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시즘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자칫 한반도 자체가 저는 이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려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우리 사회는 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걸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차를 좀 멈춰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누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결국 깨어있고 의식 있는 국민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또 원불교의 둥근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또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원불교가 또 우리 둥근 소리가 국민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두둥강난 상황에서 우리 남한마저 또 두둥강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진단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편에 서서 상대와 싸우기보다 정말 심판자 역할을 잘해서 우리 그렇죠. 사회가 좀 대화합을 이루고 또 지금 여러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견해마다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외교 그렇죠. 문제라든지 북한을 어떻게 좀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다른 입장인데 같이 좀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또 그렇게 또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운동 저희 둥둥에서도 자주 전해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진영 논리 큰 힘이- 극복과 상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